헤라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I 행사가 끝난 지 3일이 다 되어갑니다. 이번 행사 또한 지난 배터리데이와 첫 번째 AI 데이 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1부터 10까지가 우주의 전부인 자들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들의 부끄럼 없는 평가질이 난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일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봇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또다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고로움이 시작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그동안 수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아내며 오늘에 이르렀듯이 옵티머스도 하나의 관문처럼 그 과정을 똑같이 겪을 테죠. 일론 머스크도 예상치 못하는 바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그는 묵묵히 해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옵티머스로 대표되는 테슬라의 로봇 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나갈지는 테슬라 자동차의 과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마도 일론 머스크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기 위해 인간이 로봇 제조에 처음 도전하는 것과 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던 방법으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극한의 효율을 쌓아 폭발적인 규모의 생산 가치를 이루어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일 것입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번 행사를 지켜본 사람들은 옵티머스를 보스턴 다이내믹의 아틀라스와 많은 비교를 하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을 만들기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수익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돈만 먹고 있는 하마죠. 그에 반해 일론 머스크는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기까지 3년에서 5년 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몸동작과 높은 기술력을 가진 보스턴 다이내믹도 30년째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 옵티머스가 고작 3년, 5년 후에 수익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명백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보스턴 다이내믹과 테슬라봇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의 로봇들은 연구자들의 실험 정신으로 최초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봇을 만들어 볼까? 걷게 해볼까? 뛰게도 해볼까? 이런 식으로요. 탄생 시점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의 로봇들은 어떠한 목적과 쓰임새가 없이 실험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개발자들의 열정으로 기술은 상당 수준까지 이르렀으나 문제는 거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로봇 사업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히 쓸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활용 목적을 찾을 수 없었기에 이것을 사업화시키는 데는 매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대에서 인수를 한 상태이지만 인수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딱히 이 로봇을 어디에 사용할지 적합한 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쓸모를 찾았더라도 비용 대비 효용성이 너무 적은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업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봇은 어떤가요? 일론은 필요에 의해 로봇 사업을 구상하였고 시작했습니다. 목적과 필요가 분명한 상태에서 계획되었고 제작되었기 때문에 수익 모델도 분명합니다. 옵티머스는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겠다는 목적으로 탄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틀라스와 같이 과도하고 파워 넘치는 움직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로봇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속도의 걷기와 인간의 일상적 움직임 정도로 하드웨어적 기능을 축소하고 덕분에 배터리를 최소화하여 거추장스러운 체구가 아닌 사람과 같은 슬림한 체구로 사람들과 섞여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옵티머스의 5개의 손가락은 옵티머스의 목적을 더욱 또렷이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등장했던 로봇 중에는 옵티머스처럼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고자 나왔던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결국 실패하고 사라지고 말았죠. 저는 이 5개의 손가락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5개의 손가락이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자 나왔던 로봇들도 이 5개의 손가락을 갖고 있지 못했고 5개의 손가락이 없는 로봇은 인간의 일을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많은 로봇들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옵티머스가 5개의 손가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하고자 하는 집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하드웨어 디자인은 테슬라 자동차와 같이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옵티머스의 모습이 세련되지 못하고 장난감 같은 움직임에 실망스럽다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테슬라 자동차의 디자인이 다른 명차 회사들의 화려한 디자인과 비교해 너무나 단순하고 허접하다며 비난하던 사람들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테슬라 자동차의 단차에 대해서도 조롱을 하며 결코 기존 회사들의 실력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소재를 사용하고 이음새마저 완벽한 그 자동차 회사들은 오늘날 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까? 전기차에 있어 소프트웨어와 대량 생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로는 대량 생산에 적합한 심플한 디자인과 제조 공정의 단순화로 선택과 집중을 하였습니다. 제품의 하드웨어는 기술이 현존하는 한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거기에 시간의 축적이 필요로 한 소프트웨어와 대량 생산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의 스타일링은 하루아침에 높은 수준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만 사람의 지식과 인격의 향기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옵티머스는 하드웨어를 점점 더 단순화하고 경량화하여 테슬라 자동차처럼 공장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 극한의 생산성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생산성이 제품의 낮은 가격을 실현해 줍니다.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사에서는 개 모양의 로봇이 있는데 이름은 스팟입니다. 이 로봇의 가격은 74,500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로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반면에 옵티머스는 약 2천만 달러로 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약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완충으로 90분 정도만 움직일 수 있지만 딱히 용도는 적절하지 않은 1억 원의 로봇. 그리고 완충으로 약 8시간 정도를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가능한 2,800만 원의 로봇. 머리가 엉덩이에 있지 않은 한 어떤 기업이든 개인이든 옵티머스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옵티머스는 이러한 효율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유명한 로봇 회사들도 수십 년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GM사가 실패한 이유로 아무도 해내지 못했고 미래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도전하지도 않았던 전기차에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무모하게 도전했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로봇 사업도 이와 같이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성공시켰던 그때보다 더 쉽고 빠르게 해낼 것입니다. 테슬라의 로봇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테슬라의 자금 조달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로봇 사업은 연구비뿐만 아니라 생산시설 확충 등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지만 테슬라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두 번째, 테슬라의 FSD 칩입니다. 현존하는 어떤 로봇 회사도 옵티머스와 같은 AI 칩을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기술자의 제어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테슬라봇의 장점입니다. 이번 옵티머스 프로토타입을 보고 장난감 수준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기처럼 아장아장 걷는 정도이지만 학습을 통해 옵티머스는 스스로 진화해 갈 것이고 종국에는 인간의 제어로 움직이는 로봇들이야말로 장난감이 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의 FSD 칩은 가장 전력 효율이 좋은 AI 칩으로서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다른 로봇 회사들보다 수년을 앞서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테슬라 배터리와 파워트레인입니다. 테슬라 자동차의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기술은 이미 혁신을 이루어낸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이것으로 인한 높은 에너지 효율은 다른 로봇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강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도조입니다. 도조는 가장 전력 효율이 좋으면서도 최강의 성능을 가진 AI 트레이너입니다. 14억 개의 프레임과
10만 개의 CPU로 수억 개의 가상현실 속에서 옵티머스 AI를 훈련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물량으로 때려버리면 어떤 것이든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회사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옵티머스는 테슬라 자동차와 똑같이 OTA 시스템을 통해 업그레이드되고 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조에서 제공받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이든 대신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법률 자문가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 정비사가 되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을 스스로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5번째로는 대량 생산 기술입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대량 생산, 아니 대량 복제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품 디자인을 통합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제품들 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기가프레스를 통한 제조 공정의 단순화로 극단의 대량 생산을 이루어낸 회사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대량 생산의 노하우를 옵티머스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고 가격 경쟁력과 높은 마진 창출은 테슬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혀를 내두를 정도가 될 것입니다. 6번째는 세계 최고의 인재와 열정적인 팀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엔지니어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엔지니어 출신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주, 에너지,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옵티머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테슬라봇 사업은 옵티머스가 AI 데이 행사장에 처음 등장했던 모습과 같이 이제 조금 아장아장 걷는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테슬라 자동차 때와 마찬가지로 비웃고 평가절하하는 것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3년 후 또는 5년 후 옵티머스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해내게 될지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헤라비전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